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퇴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그모이드 커브 들어보셨나요? 퇴사학교라는 책에 나오는 커브이고요. 이 첫 번째 S자 곡선은 기존 직장을 다닐 때 나의 성장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어느 순간 배움이 성장하다가 배움이 정점에 달하고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바꾸게 되면은 인생의 두 번째 곡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곡선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창업, 창작, 창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A 지점에서 저희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B 지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삶은 두 번째 곡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충만하다는 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두 번째 곡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행이 일어나 있지 않더라도 마음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곡선에 해당한다고 퇴사학교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의 이유는 반작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대한 부정성이 아니라 나의 긍정성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부정성이 아니라 나의 긍정으로부터 두 번째 곡선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적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성은 이상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 관점이고요. 성장은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잘하는 일, 실력이 쌓이는 일, 그리고 회사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더 이상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로 했다. 퇴사 이후에는 맞닥뜨려야 할 현실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결핍이 있고 무기력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당장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는 피어그룹과 나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퇴사 이후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만약에 미래에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현재에는 잠깐 참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NJ 드마코가 썼던 그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서행차선이 있고 추월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차선 위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서행차선으로 가는 경우가 바로 인도에서는 현재를 즐기다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은 서행차선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서행차선에 들어오면은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희망을 뭔가를 저축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실력을 더 쌓기 위해서 잠깐 참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인도에 있다가 책임감이 생기면 서행차선으로 오는 개념이 있는데 이 퇴사학교라는 책에서는 이 서행차선에 해당되는 현재를 희생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는 더 이상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로 한다. 현재를 즐기자. 현재도 중요하다. 라는 관점. 추월차선의 관점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의 직장이 곧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세계관이라 생각하고 회사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회사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상태인 거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직장을 바꾸고 거주지를 바꾸고 하면은 전혀 다른 인생 2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본질이 내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나만의 일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마치 동전을 뒤집듯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동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 이야기를 아시는가요? 이 담벼락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톰 소요는 주어진 심부름 또는 허드렛 일에 되는 부분들을 영리하게 친구들을 동원해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이 페인트 칠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돈을 내고 페인트 칠을 해라 라고 했는데 서로가 앞다투어서 친구들이 페인트 칠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페인트 칠에 재미를 느낀 놀이로 봤을 때는 페인트 칠도 아주 훌륭한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재밌게 노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했던 일도 돈을 받으니 외적 동기로 변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외적 동기가 사라지자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내적 동기 역시 소멸되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내적 동기가 먼저 자연스럽게 일었던 건데 돈을 받으니 외적 동기로 변했고 외적 동기가 사라지자 내적 동기 역시 소멸된 것입니다. 억지로 일하고 야근을 하니까 피곤합니다. 이렇게 시켜서 일을 하면 어느새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기에 대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찐 실행 방법입니다. 진짜 적성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많은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소입니다. 일부 이직이 활발한 업종이 있고 또는 굉장히 보수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순혈주의 그런 대기업에서는 한번 삐끗하고 회사를 나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수많은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좋은 체험소입니다. 두 번째 커브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퇴사 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랜 B가 있어야 플랜 A를 더 잘 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선순위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후순위를 두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철저한 벤치마킹으로 용기를 얻는다. 앞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겠지만 세상 모든 일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마치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성공을 맛봐야 한다. 제가 예전에 미군의 한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침구류를 정리하는 것이 첫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고된 훈련도
한 단계 한 단계 미션을 더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주어진 미션을 완성을 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미션이 모여서 꼭 1년의 미션 그리고 본인 커리어의 모든 미션에 이렇게 성공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성공담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매일 정해진 규칙을 유지해야 된다. 루틴을 유지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손흥민이나 또 다른 많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각자의 루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지지와 격려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소그룹을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크게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네트워크 그리고 본인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